2020년 상반기 명경부동산 특집 강의입니다. 반시장 정책을 이기는 부동산 전략 특강 시리즈, 전국의 16대 지역별 시황 분석과 최적의 시장 참여자 전략. 지금 1월달 강의 4편이 다 올라갔습니다. 서울, 일산, 부산, 인천 1월달에 다 올라갔고, 이제 대구, 대전, 세종, 울산이 2월달 강의 순서입니다. 그중에 대구가 2월 첫째 주입니다. 2월 첫째 주 금요일이 2월 7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대구 부동산 시장 전략 올라갑니다. 이 강의는 jsnovel.com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고, 이건 유료 강의입니다. 유튜브처럼 무료 강의가 아닙니다. 한 달에 2만원 내고 이런 강의에 한 1600여 편을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오늘 강의는 지금 16대 지역 부동산 시장 참여자 전략 특강에 지금 한 주가 남아있는 중간에 잠깐 쉬는 주간입니다. 31일 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는 20세기 낡은 부동산 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주제로 1시간 10분짜리 우리 유튜브에서 전 국민들이 전부 다 무료로 시청할 수 있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도 할 수 있는, 또 명경 채널의 그 부동산 정책 그 분석력을 검증도 할 수 있는 1시간 10분짜리 무료 강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집값이 10% 하락을 하면 GDP 50% 규모의 경제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등도 막아야 되지만은 폭등 안 하게끔 정책을 잘 해야죠. 폭등 안 하게끔 하는 건 간단합니다. 공급을 충분히 해주게 되면 폭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폭등을 한 거는 폭락을 시키게 되게 되면 폭등시킨 것보다 경제적 악영향이 10배 더 커집니다. 폭등시켜서도 안 되지만 폭등한 걸 또 폭락시켜서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폭등을 안 시켜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으로. 그런데 이 좌파 정부는 시장을 모르니까 반시장 정책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더 폭등시키고, 이 폭등의 결과는 나중에 어느 시점부터는 폭락이 오겠지요. 이렇게 부동산을 잘못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한 것처럼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스페인처럼, 그리스처럼,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집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발로 미국 경제가 무너져갖고 대공황이 올 뻔했던 것도 부동산발 공황이지요.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로.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그게 전세계 금융위기로 번졌던 겁니다. 부동산은 GDP보다 규모가 5배 이상이 더 큽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경제 중에 가장 큰 규모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적에 부동산보다 더 큰 돈을 지급해야 되는 재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부동산보다 더 큰 덩어리의 재화가 없습니다. 거래를 하면서 갖고. 근데 이게 무너지는데 국민 경제가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죠. 부동산이 10% 무너지게 되면 GDP는 50%가 무너집니다. GDP 50% 무너진다는 얘기는 반토막 난다는 얘기죠. 그럼 경제는 다 끝장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위험한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저 좌파들이 몽둥이 휘둘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규제만 강화하고 세금만 올리면 부동산 정책 끝나는 줄 아는데, 몽둥이 휘둘르고 세금 올리면 부동산의 부작용으로 부동산과 국민경제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폭발을 해버립니다. 데모나 하던 주사파 애들이 마르크스적 사상으로 부자 두들겨 잡고 부동산 두들겨 잡고 세금 무조건 중과세 시키고 축창두고 규제 휘둘러면 부동산 정책이 될까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거꾸로 갑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좌파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가 2년 8개월 동안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2년 8개월 만에 전 국민이 지금 실감하고 계시지요. 오늘 진짜 공부할 수 있는 한 편의 1시간 10분짜리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경선생의 오프라인 1:1 맞춤형 재택근 컨설팅 강의, 이게 1기가 메르스 때문에 2월 반에 없애버렸습니다. 3월 반은 마감됐고요. 아니, 메르스가 아니고 중국 폐렴 때문에 1기가 3월 반이 마감이 됐고 2기 4월 반이 18명이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25석까지 남아있는 자식 7석입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2, 3일 후에는 이것도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3월은 마감됐습니다. 4월이 5일, 10일, 19일, 26일 이게 4월 교육 일정입니다. 여기 연락처입니다. 7석 남아 있습니다. 오늘 녹화할 기준입니다. 1월 31일 기준. 이 강의를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되냐가 대상자입니다. 부동산과 주식 펀드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지금 계속 보유해도 될 건지 아니면 포트를 조정해야 될 건지 어떤 거는 보유하고 어떤 거는 팔아야 될 건지 이런 진단들 1:1 맞춤 컨설팅으로 대한민국 30년 부동산과 경제와 금융의 전문가 김점수 명경선생이 직접 1:1 멘토맨으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상가 빌딩,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상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거나 이거 지금 수익률이 너무 낮거나 상당히 문제 있는 상가 빌딩이 한 8, 90%좀 되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상가 빌딩 보유하고 계신 분들 8, 90%는 이거 좀 계속 보유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8, 90%는. 이렇게 부실한 수익형 부동산 상가 빌딩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걸 갖다가 확실한 수익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부를 명경 선생이 1:1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의 은퇴 자금으로 뭐 1억 내외 또는 1억 단위로 몇 천만 원 뭐 한 2억 정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남아있는 은퇴 자금으로 좀 부족할 것 같고 노후 경제가 불안하다 하는 50대 60대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제가 확실한 미래 대책 방법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자산도 없다, 투자할 돈도 없다, 근데 30, 40대인데 언제 조기 퇴직할지 모르고 언제 지금 자영업하고 있는데 문 닫을지 모른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는 30, 40대들 계시죠. 그런 분들 불책의 조기 퇴직과 노후 경제를 느닷없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 자산 하나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정확한 방법론을 명경 선생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듣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컨설팅 방식은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셔가지고 그러면 구두로 다 설명해 줍니다. 컨설팅을 해줍니다. 또 강의장에서 직접 구두로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직접 다 해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16분짜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6분짜리 이 교육과정을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 보십시오. 한국 경제와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명품 경제학 국민운동,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부하시고 동참하시게 되면요, 그 한국을 21세기 지구촌의 경제 중심 국가로 만들 수 있고 마르크스 방식이 아닌 인본주의적 복지사회,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인본주의적 한국형 복지사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낡은 부동산 정책을 버려야 된다. 자, 이 강의가 2017년 8월 4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7월 중순 8월 한 달 반 만에 약 한 45일 정도 만에 올렸던 강의입니다. 2017년 8월 4일 날 1시간 17분 52초짜리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보시게 되게 되면요,
8위 부동산 종합대책의 국민경제적 분석, 21세기 부동산 정책을 달려야 된다. 대통령 경제 강의 제 12강입니다. 이게. 자, 이 강의를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공부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무료입니다. 자, 이 강의의 16분 지점입니다. 16분 지점. 6.19 부동산 대책을 했는데 서울 집값은 더 폭등을 했습니다. 자, 더 폭등을 했는데 이 더 폭등을 했던 이유는 지금 시장이 실패, 시장이 지금 정책의 말을 듣지 않는 시장의 실패가 1차적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정책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6.19 부동산 대책이 실패를 한 겁니다. 그 실패 원인들을 16분까지 분석을 해놨습니다. 6.19 대책과. 그 다음에 32분 지점에 보시게 되기 때문에요. 청와대에 그때 김수현 사회수석이 있었죠. 김수현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면서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고 보유세 인상은 건드릴 생각이 없다. 그 당시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유세의 문제점은 미실현 수익 과세고 소비가 위축되고 역자성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설명을 했고 김수현 사회수석도 그걸 알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신중론을 평소에 지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는 안 건드리겠다고 이때 약속을 했었습니다. 2017년 8월 4일 날 정권 잡고 한 달 반쯤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32분 지점에 있습니다. 자, 이건 1시간 16분 지점 결론 부분의 부분입니다. 1시간 16분 17분 강의 중에서 자, 시장 실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초강력 가격 안정책이 필요한데 그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보유세 강화밖에 없는데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시장과 정부가 함께 공멸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보유세 올려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고 정부는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금 정권 내놓게 생겼죠. 제가 벌써 이게 2017년 8월 4일 날 문재인 취임하고 한 달 반 만에 이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청와대 보내드렸고 보유세 강화하게 되면 시장과 정부가 함께 공멸한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새로운 접근법 방향은 뭐냐?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절대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순수한 시장 기능 방법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가 있다. 거래 활성화와 가격 절대 안정은 뭐냐? 공급을 충분히 시켜주게 되게 되면 시장은 저절로 돌아갑니다. 공급이 충분한데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그리고 규제를 다 철폐해버리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거래가 활성화되고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에 개입할 필요도 없고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없이 시장은 자체적으로 돌아갑니다. 공급이 충분하니까 가격이 오르지도 못하죠. 규제를 철폐시켜버다가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시장 기능이 순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산 효과를 일으켜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경제 실물기를 전부 골고루 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는 이 방향이 있다고 2017년 8월 4일 날 1시간 17분짜 강의를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말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년 8개월 지나서 지금 돌이켜 검증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강의 모르니까 다 들어보십시오. 1시간 17분짜리 강의 여러분한테 큰 부동산 공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2년 8개월 지나갔고 이 강의가 얼마나 위대한 강의였는지 이제 검증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들 했으면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폭등 안 했겠고 정권이 위협을 받을 만큼 시장 실패도 안 했겠죠. 정부의 실패도 없어질 거고. 무료입니다. 이 강의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큰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풀어놨습니다. 자, 21세기의 국민경제적 부동산 정책. 그 정책 목표는 어디에 있느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21세기 부동산 정책은 가격이 안정돼야 됩니다.
이번에 가격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집값 서울 집값 평균 50% 폭등한 거 보시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실감하고 계시죠? 특히 무주택자 여러분들 반시장 정책과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가격 못 잡는다는 거 이해하셨죠? 현실로 봤죠?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공급 규제가 다 폐지돼야 됩니다. 공급 규제가 뭐가 공급 규제입니까? 뭐가 공급 규제입니까?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하죠. 박원순서부터 민주당까지 집값 오른다고 재건축 재개발 안 시키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신축 아파트 일반 분양 아파트가 폭등하고 그다음에 구축 아파트가 뒤따라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못하게 규제해버리니까 공급 규제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분양가 상한제 도입했죠. 그럼 새집 짓지 말란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이익 많이 못 남기게 하니까 그 공급 규제가 또 충분한 공급을 막죠. 그게 가격이 폭등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 다 철폐되겠죠. 부동산 규제 더 많이 늘리고 있죠. 세상의 모든 규제 다 부활시키고 있죠. 이러니 가격이 어떻게 안정되겠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거래 활성화입니다.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 시장이 재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시장에 역기능이 없어지고 순기능이 살아나게 됩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면 부동산 세금 폭탄을 갖다가 제거시켜야 됩니다. 양도세 폭탄 때문에 못 팔죠.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되고 매물이 없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죠. 세금 폭탄 때문에 거래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유세 폭탄이 갖고 소유자들한테 집 소유 못하고 버리게 한다고 그러면 집 거래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폭탄을 매겨놨는데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거래가 활성화 됩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보유세 폭탄을 안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가 안 되죠. 그래서 거래가 단절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왜곡되는 거예요.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순기능을 발휘가 못하고 제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시장 기능을. 그럼 왜곡된 시장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왜곡된 시장 현상은 거래 단절로 일어나고 국민기자 전체를 갖다가 유동성을 갖다가 저하시키고 또 거래가 단절된 시장에다 물건 하나만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시가가 돼버리고 세상에 부동산 왜곡이다 왜곡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단절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세금 폭탄과 부동산 규제 폭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정책을 할 때마다 이걸 더 강화해 가는 게 좌파 정부입니다.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왜? 시장 경제는 모르니까. 지금 21세기인데 100년 전 마르크스 방식으로 부동산과 경제를 바라보니까 이런 잘못된 20세기적 마르크스적 방법을 버려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최고의 정책과 최고의 시장은 가격은 안정되고 거래는 활성화되는 시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시장이 재기능하게 하고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정반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이 말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이해가 아직도. 제가 유튜브에 며칠 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1200만여의 민간 영구 전석주택 초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올려놨습니다. 이거 열어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이게 21세기적 부동산 정책 방향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시장 자율적 기능이 100% 발휘되면서 정부가 개입될 필요가 없이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와 전 국민이 내 집 살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무료니까 꼭 열어보시고 경실련 참여연대 꼭 열어보십시오. 자, 오늘 무료 강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료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깨달음과 통찰력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